자, 11번부터 시작을 해보자. 여기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어떤 이차 함수가 있고 y는 x제곱이라는 또 다른 이차 함수가 있고 함수와 함수 사이에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15개의 선분을 그어가지고 저렇게 첫 번째 나오는 선의 이름을 L1이라고 부르고 이 길이가 2더라. 15등분 했더니 15번째 나오는 선분의 이름을 L15라고 부르고 이걸 길이를 쟀더니 20이 나오더라. 이때 저기 중간에 마치 검은고 현처럼 15개의 현이 생기는데 그 15개의 현을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질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나눴을 때 생기는 현들의 모임이 나오면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일정한 간격이라는 개념을 그냥 공차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고 등차 수열을 15개를 다 더하는 문제니까 S15를 구하라는 거구나. S15라는 건 2분의 항은 15개 있고 우리 여기다가는 가장 먼저 나왔던 현, 제일 짧은 현, 저기선 L1을 말하고 여기다가는 저 현 중에 마지막에 나왔던 15번째 현 있잖아. 15번째 현의 길이를 더해주시고 계산하시면 등차 수열의 합의 성질을 이용하셔서 이 현들의 합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외우면 되게 쉽겠지, 그치? 다음에 넘어가자. 자, 12번째 문제. 우리 저렇게 SN이라는 친구가 N에 관한 식으로 문제에서 제시가 되면 수업 시간에 1500만 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SN을 N에 관한 식으로 주면 일단 처음으로 만약에 문장에서 A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저 SN이라는 식에다가 N에 1을 대입하셔가지고 다시 말해서 S1 값을 구하시고 그 S1 값을 A1 값으로 대신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특정한 저기서도 10번째 항을 만약에 물어보잖아. 10번째 항을 구할 때는 꼭 머릿속에 S10에서 S9를 빼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S10이라는 건 저 n에 관한 식에다가 10을 대입하면 되고 S9도 그냥 9n 대신에 대입하셔서 빼기 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산수의 영역으로 들어가시니까 쉽게 하실 거고. 자, 세 번째, 만약에 공차를 구해라 저런 문제에서 공차를 구해줄래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거 다 등차 수열이니까 그러면 10번째 항을 이렇게 열심히 구해보고 또 9번째 항 구해보고 10번째 항 값이랑 9번째 항 값을 빼봐. 우리 등차 수열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10번째 항에서 9번째 항, 9번째에서 8번째 항, 8번째 항에서 7번째 항을 빼보시면 공차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 10번째 항을 쓰는 이유는 방금 여기서 10번째 항을 구했으니까 그런 거고 항의 번호는 중요치 않아. 3번째 항에서 2번째 항을 빼셔도 4번째 항에 3번째 항을 빼셔도 상관없는데 단 2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은 빼면 안 돼. 저 친구가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룰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되는데 공차를 구한다고 A2에서 A1 요거는 여기서 조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것만 빼면 어떤 항에서 어떤 항을 빼든 그건 상관이 없어. 자, 네 번째, 만약에 문제에서 AN을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는 SN에서 SN-1이라는 친구를 빼면 되고 SN-1이라는 건 단순히 저 SN이라는 식에다가 N이라는 문자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N-1를 대입해서 나오는 다항식을 말하는 거고 요걸 빼면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만약에 문제에서 첫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 수열을 이룬다. 첫 항부터 수열을 만족한다. 첫 항부터 수열이 된다. 뭐 등등등의 멘트가 나왔을 때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 S1 값을 SN에다가 1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고 A1 값은 방금 전에 말한 4단계처럼 SN에서 SN-1을 빼서 만든 식에다가 N에 1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신 다음에 S1 값과 A1 값을 같기만 하면 이 둘이 같으면 이 수열을 우리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5개에 대한 것만 좀 확실하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13번째 항을 보면 여기서 공차가 방금 말한 그 문제야.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이 있는데 SN이라는 친구가 PN제곱 플러스 3N인데
이 수열의 10번째 항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번째 항이라는 건 S10에서 S9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S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100p 더하기 30이시고 9를 집어넣으면 81p 플러스 27이라서 요걸 요렇게 빼면 19p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숫자죠. 다음에 A9를 구해보자. A9라는 건 S9에서 S8을 빼면 된다. S9는 방금 위에다 써놨네. 81p 플러스 27이고 S8은 n에다가 8을 집어넣어서 64p 플러스 24시고 여기서 이거를 빼면 뭐야? 17p 플러스 3이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차라는 건 방금 여기서 나온 10번째 항에서 9번째 항을 뺀 걸 우리는 공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19p 플러스 3에서 17p 플러스 3을 뺐더니 저 처음에 나왔던 공차 2라는 이런 문제를 이용해서 p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p를 구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p 대신에 여기에다가 19p 플러스 3에다가 p 구한 걸 넣어서 10번째 항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 이제 등비 수열의 세계로 한대요. 등비 수열은 일단 우리가 아는 건 AN이라는 친구를 계산할 때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항의 번호보다 한 개 덜 곱한다 라는 걸 유념하시고, 특히 등비수열 문제 같은 문제에서 이렇게 모든 항이 양수다, 뭐 첫 항이 양수다, 공비가 양수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줄 때 그냥 버리면 안 돼. 그래서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의 특징은 첫 항도 꼭 양수여야만 하고 공비도 꼭 양수여야만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항이랑 다섯 번째 항을 곱해서 9가 나온대. 그럼 첫 번째 항은 그냥 A라고 부를 때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4번 곱한데 그게 9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A가 2번 있으니까 얘가 원하는 풀이는 A 제곱에 R 4제곱이 9라는 거고, 얘가 지수가 다 짝수라서 얘를 AR에 이렇게 AR 제곱에 제곱이 9도 3의 제곱이니까 원래 제곱해서 9가 나오는 건 풀마 3이긴 하지만 저기서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므로 여기 계산 결과도 양수다. 그래서 AR의 제곱이 그냥 3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곱은 AR이 두 번째 항이고 여섯 번째 항은 AR의 5제곱이고 이걸 계산하면 A의 2제곱에 R의 6제곱인데 아까 본 것처럼 지수가 다 짝수일 때는 2로 묶어가지고 AR의 3제곱의 제곱을 계산했더니 36, 마찬가지로 6의 제곱이다. 제곱을 떼어버려서 AR의 세제곱은 6이다. 그러면 얘네 둘 등비수열은 아시겠지만 나오는 조건끼리 나누기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친구를 AR의 제곱은 3이다 라는 조건으로 나누기를 하시면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나눠서 공비가 2잖아 라는 걸 찾게 되는 겁니다. 공비가 2일 때 이제 저기에다가 첫 번째 항 공비가 2니까 집어넣게 되면 첫 항도 구할 수가 있고요. A1, A2랑 A3, A4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음. 자, 이거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17번째 항이라는 건 A7이라고 쓰고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6번 곱해서 135라고 써줍시다. 또 세 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2번 곱해서 15라고 써주시고,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나누면 R의 4제곱은 9라고 만들어주면 돼. 자, 여기서 어차피 공비가 양수다 라고 나왔으니까 4제곱하면 9가 된다라는 건 제곱하면 3이 된다는 거고, 제곱해서 3이 되는 애 중에 양수는 루트 3인 걸 얘기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 넣으면 첫 항도 구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넣는 게 좋겠다, 그치? 그러면 첫 항도 알고 공비도 알았으니까 첫 항에다가 공비를 4번 제곱한, 이건 5번째 항을 말하는 거지, 그치? 5번째 항 AR의 4제곱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커진다, 처음으로 작아진다 라는 건 바로 일반항을 만들어서 일반항이 2000보다 커진다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찾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첫 항이 5고 공비가 2니까 일반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할 건데,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2000보다 커지려면 그럼 양변을 5로 나눠 2의 n-1을 계산한 친구가 400보다 커지려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2의 7제곱을 우리는 128, 2의 8제곱을 256, 2의 9제곱을 512, 2의 10제곱을 1024라고 부르는데, 400보다 처음으로 커지는 친구는 이렇게 8에서 9으로 넘어갈 때, 즉 9번째 항 처음으로 400보다 커지는구나, n-1이 9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자. 다음에 자, 17번 같은 경우엔 이것도 그냥 저기를 보면 알겠지만 fn이라는 건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이랑 해서 n번째 항까지 합을 다 더하는 게 아니라 다 곱해달래. 근데 그 곱한 결과가 최소가 돼야 된다라는 게 무슨 개념인지만 알면 되게 쉬운 문제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얘는 숫자를 곱하는 거잖아. 여기 나오는 숫자들을 곱했는데, 수라는 건 일단 첫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야, 나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친구들은 다 양수인데, 양수끼리 곱했을 때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바로 언제냐면 1보다 작은 수를 곱했을 때는 전 단계의 결과보다 반드시 작아져. 1보다 조금이라도 큰 친구를 곱하게 되면 숫자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하면 전 단계의 결과보다 적은 결과가 만들어져.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것처럼 수열들을 다 곱했는데 값이 최소가 된다라는 건 바로 우리한테 말하는 건 이 수열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처음으로 이 수열이 1보다 작다가 등장하는, 1보다 작아지는 이 수열의 항의 번호를 찾아달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잘 기억해야 돼. 수열끼리 곱했는데 갑자기 곱이 최소가 된다라는 개념은 이 수열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처음으로 1보다 작아지는 항의 번호를 찾아라 라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비수열이니까 첫 번째 항 500분의 1에다가 2의 n-1을 곱해 주시고 2분을 계산하는 게 처음으로 1보다 작아지는 n의 번호를 찾아라. 그럼 양변에 500을 곱해서 2의 n-1이 500보다 작아지는 최대값을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최대값, 최소가 아니라.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본 것처럼 2의 8제곱은 256이고 2의 9제곱이 512라서 얘가 이 수열은 n-1이 9가 될 때, 다시 말해서 n이 10일 때, 즉 10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1보다 작아진다. 따라서 우리는 1보다 작아지는 1 곱하면 숫자가 딱 더 작아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값이 10번째 항일걸. 잠깐만. 아무튼 거꾸로 설명한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래서 얘가 지금 첫 번째 항이 500분의 1이고 공비가 2라서 부동을 잘못 썼어. 그러면 2를 곱하면 곱할수록 숫자가 점점 커지는데, 처음으로 1보다 커지는 항의 번호를 찾아주시고 그 항의 번호가 되기 바로 직전까지의 곱이 최소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어를 다 잘못 썼어. 지금 시각은 새벽. 아주 피곤해 죽겠어. 그래서 잘못 썼나봐. 자, 아무튼 요렇게 쓰시면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n-1이 9가 될 때, 즉 n이 10이 될 때 비로소 1보다 큰 값이 나오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러면 9번째 항까지의 곱이 최소가 되는구나. 그래서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이 수열은 지금 첫째 항이 500분의 1이고 공비가 2야. 그러면 아직 0점 몇몇 같은 친구들이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애들이 다 0점 몇몇들인데 이걸 우리가 곱해가지고 곱한 값이 최소가 돼야 된대.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을 반대로 이제 들으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0에서 1 사이 숫자들은 아무리 곱해도 곱하면 곱할수록 작아지는데 이 수열이 1보다 갑자기 커지게 되면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전에 나왔던 결과보다 반드시 큰 결과가 나와. 그래서 얘가 원하는 풀이라는 건 이 애들을 다 곱해서 수열의 항들을 각각 곱해서 값이 최소가 된다라고 했을 땐 얘는 처음으로 결과가 수열의 항이 1보다 커지는 항의 번호를 찾아주시고 그 항의 번호보다 바로 직전까지의 곱을 구해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AN이 1보다 커지는 항의 번호를 찾아주시고 그 항의 번호가 만약에 K라고 했을 때 바로 K-1 항까지의 곱이 최소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풀이 방법은 잠시 전에 했던 문제를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음에 18번을 보면 1이 아닌 세 양수 3개가 이 순서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는 등비 중앙을 쓰는 거지. 그래서 가운데 친구의 제곱이 양쪽의 곱이랑 같다. 혹은 어떤 문제는 가운데 친구를 구하는 방법은 양쪽 항의 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랑 같다. 뭘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 주 로그 루트 a의 x분의 1 더하기 로그 루트 c분의 c의 x분의 1과 같은 걸 구하래. 자, 우리는 당연히 여기서 아시겠지만 밑이 다른 로그지만 진수가 서로 동일하고 그러면 이걸 역수로 바꿀 때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꿀 때 저게 역수가 된다. 그래서 로그 루트 a의 x분의 1이라는 건 당연히 로그 x의 루트 a라고 쓰면 되고 또 로그 루트 c의 x라는 것도 로그 x의 루트 c라고 쓰시면 됩니다. 로그와 로그의 합은 우리가 진수끼리의 곱으로 나타내시니까 루트의 AC가 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루트 AC는 B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 친구를 로그 X의 B라고 표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그런 답이 없는데요. 그럼 방금 저것과 마찬가지로 로그 X의 B라는 건 밑과 진수를 바꾸면서 역수로 변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로그 B의 X 분의 1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된다. 다음에 자 19번을 보시면 가로줄과 세로줄에 서로 다른 세 자연수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얘가 다 등비수열이 됐으면 좋겠대. 그래서 보기에서 알맞은 숫자 카드를 골라서 칸을 다 채워라 이렇게 나왔어. 그럼 시험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쫄지 말고 빈칸에다가 아무 문자나 이렇게 순서상 A, B, C, D, E, F, G 이렇게 채우도록 해보세요. 자, 그래서 가로줄, 세로줄에 있는 친구들끼리 서로 등비수열이다 라는 걸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제일 만만한 건 이거잖아. 이렇게 특히 이거 밑줄 치시고 세 자연수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 여기 첫 번째 줄을 보면 A랑 3이랑 B가 저 상태로 등비수열이다. 다시 말해서 가운데 친구의 곱은 양쪽의 곱이랑 가운데 친구의 제곱은 그래서 A랑 B랑 곱해서 9가 나와야 된다. A랑 B랑 곱해서 9가 나온다는 건 둘 중에 하나야. A가 1이고 B가 9거나 아니면 A가 9고 B는 1이야. 선생님 3은 어떻게 해요? 라고 또 물어본 인간들이겠지만 여기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3 이런 건 들어가시면 안 돼. 그래서 1, 9일 수도 있고 9, 1일 수도 있다. 근데 여기 순서상 보면 당연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9여야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1 뒤에 4도 오셔야 되고 9 뒤에 18도 오셔야 되니까 여기선 1, 9가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세 개에서 C의 제곱이 1과 4의 곱이랑 같으므로 C는 2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18의 제곱이 9와 F의 곱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시게 되고요. 그래서 F를 구하면 36이 나올 거고 또 2의 제곱이 4 곱하기 36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으시면 여기 있는 숫자를 다 채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0번
요 숫자 3개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라고 했으니까 가운데 친구의 2를 곱한 게 양쪽의 합이랑 같다. 등차 중앙 가운데 항의 2배한 게 양쪽의 합이랑 같다로 식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또 요거 숫자 3개가 요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가운데 친구의 제곱이 양쪽의 곱이랑 같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면 돼요. 얘를 이렇게 이항하셔서 a-b가 7이고 여기선 a 곱하기 b가 9고 이거 두 개를 알아낸 다음에 진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고1 때 이 친구를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도 풀었지만 또 다른 곱셈 공식의 변형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로도 풀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에다가 넣으면 저 결과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